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큐레이션 진행하는 류한경입니다. 지금은 2020년의 봄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몇 달 뒤 또는 몇 년 뒤에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세월이 흘러도 2020년의 봄은 모두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 개학도 계속 연기되고 도서관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먹고 집에서 휴식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도서관에도 갈 수 없으니까 저도 잘 안 쳐다보던 집의 책장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좋아했던 그림책이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랫동안 안 만났던 친구를 한참 잊고 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바로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이었습니다. 패트리샤 폴라코는 1944년생이니까 지금 70대 할머니시죠.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일랜드계의 아버지와 러시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림도 러시아풍이 느껴지는 참 매력적인 그림들이죠.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그림책 작가입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공부를 했고 러시아와 그리스의 회화와 미술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도 받았다고 합니다.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에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그린 책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족들과 선생님이 많이 나옵니다.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작품들이 많은데요. 가족 중에서도 빨간머리 우리 오빠,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맞수, 이렇게 오빠가 나오는 책들도 있고 천둥 케이크, 할머니의 찻잔, 할머니의 조각보, 할머니의 선물, 바바야가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가 나오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또 선생님이 나오는 작품들로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등이 있죠. 책모아 큐레이션 20번째 시간은 멋진 할머니와 선생님이 나오는 패트리샤 폴라코의 책 2권, 천둥 케이크와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둥 케이크를 볼까요? 표지를 보면 할머니와 어린 소녀가 풀밭에 서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옆으로는 당나귀와 거위, 닭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지 할머니와 소녀의 치마도 펄럭펄럭 날리고 당나귀 귀도 날리고 있네요. 하늘이 좀 어두운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목은 천둥 케이크. 천둥과 케이크?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듯도 한데 도대체 천둥 케이크가 뭘까 궁금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책을 펼치면 나의 할머니 카를레에게라는 헌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실제로 패트리샤 폴라코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할머니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으며 자랐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림책에도 많이 녹아들어 있죠. 자,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건너오신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은 좋아했지만 미시간에 불어오는 여름 폭풍은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습니다. 폭풍이 농장 가까이에 몰려오면 나는 늘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나에게 천둥과 폭풍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네, 할머니가 천둥과 폭풍을 무서워하지 않게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폭풍이 불어오고 천둥 소리가 나자 소녀는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죠. 할머니는 소녀를 꼭 안아주면서 천둥 케이크를 만들자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천둥 케이크를 구워야만 한다고 하죠. 번개가 치고 열을 세웠을 때 천둥이 쳤는데 그럼 폭풍이 10마일 밖에 있어서 1시간 정도가 남은 거라 서둘러야 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 할머니와 손녀는 바빠졌죠. 요리법을 찾아보고 케이크 만들 재료를 찾아다닙니다. 닭에게 가서 간 나은 달걀도 가져오고 젖소에게 가서 우유도 짜서 가져오고 광에 가서 초콜릿과 설탕, 밀가루도 가져오고 정원에 가서 잘 익은 토마토와 딸기도 따고 할머니 집에 그 재료들이 다 있었어요. 그동안 번개가 계속 쳤고 칠 때마다 세어보니까 8마일, 7마일, 6마일 그렇게 점점 폭풍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이 천둥이 다가오는 게 계속 이 책에 나오는데 은근히 긴장감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천둥이 치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죠. 재료를 다 구해서 부엌으로 와서 할머니는 반죽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고 손녀도 옆에서 버터를 녹이고 초콜릿을 녹이면서 열심히 도왔어요. 반죽한 케이크를 드디어 오븐에 넣었을 때 번개가 치고 셋을 세고 나니 천둥이 쳤어요. 자, 폭풍은 3마일 밖에 있는데 케이크는 오븐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진짜 천둥 케이크를 먹겠는걸 하면서 할머니는 기뻐했죠. 케이크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면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준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 우리 꼬마가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네. 아주 용감해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난 용감하지 않아요. 침대 밑에도 숨었는걸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넌 침대 밑에서 나왔잖니? 게다가 깍쟁이, 암탉, 쪼아리, 넬리한테서 달걀도 가져오고 늙은 발차기 젖소한테선 우유를 가져오고 잡목이 우거진 숲을 지나 광까지 다녀오고 헛간 마당에 있는 울타리에도 올라갔다 왔잖니. 내가 한 일들은 아주 용감한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거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는 점점 가까이에서 으르렁대는 폭풍 소리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용감했습니다. 네, 그렇게 소녀는 스스로 뿌듯해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녀에게 케이크를 함께 만들면서 두려움을 잊게 하고 케이크를 만들면서 한 일들이 아주 용감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는 할머니. 너무 멋진 할머니시죠? 네, 번개불이 치고 바로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폭풍이 도착했을 때 천둥 케이크에 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초콜릿 크림 위에 마지막 딸기를 얹고 할머니와 손녀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차와 함께 천둥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따뜻한데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같이 그곳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저도 저희 할머니를 참 좋아했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책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책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책상이 보이고 어떤 소녀가 입은 삐죽 나와 있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책을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 선생님이 약간은 걱정스럽게 그 소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천둥 케이크의 표지도 그랬지만 이 책의 표지도 궁금증을 일으키죠. 이 소녀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진짜 폴커 선생님인 조지 펠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선생님은 나의 영웅입니다. 라는 말이 먼저 쓰여 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할아버지와 7살 소녀가 나옵니다. 그 집의 막내 트리샤가 7살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꿀병에서 꿀을 퍼서 조그만 책 표지 위에 조금씩 끼얹죠. 왜 꿀을 책에 엄청 끈적거릴 텐데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그 꿀을 찍어서 맛보게 합니다. 달콤하다고 하는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다. 지식의 맛은 달콤하단다.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너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가야 할 거야. 와, 멋진 비유죠. 꿀을 직접 바르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다니 멋진 할아버지시네요. 이 집 식구들은 모두 책을 사랑했어요. 엄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책을 많이 읽어줬고 개구장이 오빠도 학교에서 책을 가져와서 동생하고 자주 보고요. 7살이 되어서 트리샤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친구들은 글자를 하나둘씩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리샤는 1년이 지나고 학교에 들어가 1학년이 되었지만 글자를 하나도 못 읽었어요. 트리샤는 벙어리가 된 것도 같고 자기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그러다가 이사를 가고 새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새 학교에서도 여전히 글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런 트리샤를 보면서 아이들은 놀립니다. 학교 가는 건 늘 끔찍했죠. 트리샤는 글은 못 읽지만 그림 그리는 건 아주 좋아해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트리샤가 5학년이 되었을 때 키가 크고 멋진 남자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트리샤가 그린 그림을 아주 많이 칭찬해 주었고 트리샤가 글을 더듬더듬 읽어서 놀림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을 혼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아이들은 심하게 놀렸고 트리샤는 점점 더 학교 다니기가 싫어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학교가 끝나고 트리샤에게 칠판에 글자를 한자 한자 써보라고 합니다. 트리샤는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어주는 글이나 옆자리 친구가 읽는 걸 기억해 두었다가 따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셨던 거죠. 트리샤가 글을 원래는 못 읽는다는 걸 말이죠. 5학년인데도 글을 못 읽고 학교 생활을 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듣고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 난독증이라고 하죠.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어렸을 때 난독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못 쓰고 우는 트리샤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는 숫자나 글자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 너는 이때까지 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좋은 선생님을 놀렸구나. 그건 영리하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트리샤. 우리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넌 읽을 수 있어. 틀림없이. 네,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 수업이 끝나고 폴커 선생님은 독서지도 담당 선생님과 함께 트리샤를 매일 만나서 읽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트리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트리샤는 날마다 수업이 끝나면 폴코 선생님과 독서지도 담당 선생님인 플래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두 선생님은 트리샤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트리샤는 모래 위에 원을 몇 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에다 스펀지로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어떤 날은 스크린 위에 글자를 비춰주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자를 큰 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나무 블록으로 낱말을 만들었습니다. 글자들, 글자들, 낱말들, 낱말들, 낱말들. 글자와 낱말을 항상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낱말은 읽게 되었어도 한 문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트리샤는 여전히 자기가 바보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읽기 공부를 시작한 지 서너 달이 되었을까? 폴코 선생님이 트리샤 앞에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트리샤가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 어느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의 마법처럼 머릿속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낱말과 문장들이 그 페이지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천천히 트리샤는 한 문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읽고 또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한 문단을 다 읽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모두 이해했습니다. 트리샤는 폴코 선생님과 플래시 선생님이 눈물이 그렁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트리샤는 숨도 안 쉬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 앞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찬장으로 기어가서 꿀병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선반에서 책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보여주었던 바로 그 책 말입니다. 트리샤는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책 표지에 끼얹고 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꿀은 달콤해. 지식의 맛도 달콤해.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이 책장을 넘기면서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거야. 트리샤는 책도 들고 꿀도 들고 그 모든 것을 들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트리샤는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드디어 그 7살 소녀가 5학년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그 지식의 꿀맛을 알게 되었군요. 그 후 트리샤의 학교 생활은 모험과 발견의 시간이었고 또 학교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작가는 그 조그만 소녀가 나 페트리샤 폴라코라고 고백합니다. 네, 작가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죠. 폴코 선생님 이야기도 실화였고요. 그 후 30년 뒤에 트리샤는 폴코 선생님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0년 뒤에 폴코 선생님을 어느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내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껴안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랬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폴코 선생님,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폴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뭉클한 만남인데요. 폴코 선생님도 글을 못 읽어서 힘들어하던 제자가 이렇게 멋진 어린이 책 작가가 된 걸 보면서 참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페트리샤 폴라코의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책으로 쓸거리도 많고 이 작가는 참 복도 많구나 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곰곰이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자라고 살아오면서 나에게 힘을 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 이웃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책모아 큐레이션 20번째 시간,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 천둥 케이크와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두 권의 그림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서만 지내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패트리샤 폴라코가 자신의 집에서 직접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패트리샤 폴라코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오디오 클립과 팟빵 댓글에 패트리샤 폴라코가 직접 올린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팟캐스트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책모아 큐레이션이 책을 가까이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 여러분의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